안녕하세요. 정말 드라마 같고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인데 막상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조언 꼭 부탁할게요. 15년 전에 남동생이 군대 전역을 하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집에 알리고 결혼해야겠다고 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때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너무 놀랐고 남동생은 정말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네요. 남의 집 귀한 딸에게 못할 짓을 해서 남의 부모 걱정을 끼치고 귀한 딸 앞길까지 맞는다고요? 부모님도 상심이 엄청 크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아이 양육비를 대주기로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자친구 쪽에서 아이 낳기 전까지 본인 집에서 부모님과 살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구해주든지 합가를 하든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 엄마를 딱 2번 봤습니다. 임신했다고 선언 후에 인사하러 집에 왔고 아이 낳고 산부인과 있을 때 제가 선물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 남동생과도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아이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신생아를 안고 오셔서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협의 이혼으로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다 제 남동생이 가져왔습니다. 아이 엄마 외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남동생과 그 여자친구는 사이가 틀어졌고 그 뒤로 아이는 엄마를 한 번도 못 보고 컸지만 우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컸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셨겠지만 남동생 아이고 남동생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남동생도 잠시 방황을 하다가 마음을 잡고 대학 졸업 후 지금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 아빠로서 노릇을 다하고 있고 저 역시 결혼을 해서 2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조카는 진짜 잘 자랐어요. 친엄마가 예뻤는데 엄마를 많이 닮아 아주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곱고 착합니다. 제 딸들에게도 사촌언니가 아닌 정말 친언니처럼 잘해주고 저도 조카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중학생인데 벌써 애가 나중에 결혼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헛헛해질 정도로요. 저희 부모님은 더 아시겠죠? 아무래도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남동생보다는 부모님이 더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도 남다르고요. 처음에는 아이는 키워줄 테니 남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카가 크면 클수록 조카가 상처 안 받게 남동생이 새 출발도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동생은 원래부터 딸 바보여서 자기 나이 들어 보이기 싫다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능력남이고요. 조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가 필요한 일은 제가 항상 갔었고 아빠가 필요한 일은 대부분 남동생이 시간을 빼서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온 집안이 조카 하나에 매달려서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집중을 했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동생한테 아이 친엄마가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14년간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고 저희 친정집 이사 간 적도 없고 남동생 휴대전화기 번호도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찾지도 않다가 아이가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이 생각하니 어린 게 엄마를 그리워했을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선뜻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남동생이 아이에게 물어보니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고 아빠랑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한 번 보고 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까 걱정도 돼요. 저희 아빠는 법적으로 못 데려가게 할 거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게 아이에게 좋은 걸까요? 엄마를 보여줘야 할까요? 정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 이렇게 많은 답글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한 분이 주작이라는 댓글을 다셨던데 제가 조카 친엄마가 아이를 데려갈까 걱정이라는 말은 본문에도 쓴 적이 없습니다. 혹시 데려간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까봐 저희한테도 충분히 있는 법적 증거로 조치를 한다는 말이 본문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이혼서를 작성할 때 친권, 양육권, 남동생한테 있는 걸로 다 합의를 했고 양육비 얼마씩 주기로 했다는데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양육비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아이 생일이나 성탄절 이럴 때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고요. 남동생은 그래도 엄마니까 연락 오면 아이를 보여주려고 했다는데
남동생이 아이 보라고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 연락도 14년 만에 지금 온 게 처음이에요. 남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먼저 만났었는데 아이가 보고 싶다고 면목 없지만 볼 수 있겠냐고 물어서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는 거절했다고 해요. 아이 친엄마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 없는 딩크 부부인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도 한마당에 왜 이제 와서 연락하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남동생이 봤을 때 조카는 엄마가 그리운 것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 같다고 하고 그것도 매우 크게 궁금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사실 땡땡이 널 낳아주신 엄마가 널 보고 싶다고 하는데 땡땡이는 엄마를 만나볼 생각이 있어? 했더니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 할머니랑 고모는 뭐래? 아빠랑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 했습니다. 남동생은 아빠는 솔직히 네가 다 크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땡땡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 생각해보고 말해줘. 하고 그날 대화는 끝났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조카는 따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친정엄마 말로는 애가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 그러시네요. 평소랑 그냥 똑같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편이고 남동생 수입도 좋은 편이라 조카 친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급발진하지 않는 이상 아이 데리고 어떠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집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같은 질문도 듣게 하기 싫어요.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면 저도 조카랑 이야기를 깊게 해보고 그 사이에 친엄마가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어른들끼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후기. 그 뒤로 남동생에게 한 번의 연락이 더 왔고 친엄마가 진짜 원하는 바를 말했나봐요. 알고 보니 조카의 친엄마는 아이를 원하는데 그쪽 집안의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딩크로 살기로 합의를 봤었나봐요. 아무래도 새로운 가정에서는 아이를 갖기 힘들 거라 판단을 해서 저희 조카라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면접 교섭권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하니 남동생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럼 밀린 양육비 달라고 했나봐요. 14년간의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네요. 그렇게까지 절절한 모성이는 아니었던 건지.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남동생도 조카가 지금 친엄마를 만나는 건 원하지 않고 조카 역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그 결정을 좀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남동생은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불안했었나 봐요. 막상 터질 게 터졌다 싶다가도 왠지 모르게 씁쓸하다네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좀 더 조카를 사랑하고 표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양육비 주기 전에 못 보인다고 하면 찐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면 지급할 테고 아니면 잠적하고 튀겠죠. 산후조리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온 거고 14년 동안 콧배기도 안 비춘 거 보면 그리운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돈 다 떨어져서 자기가 키운다고 데려가서 양육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상관없다고 하니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 다 크고 성인이 되면 본인이 궁금하면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조카 만나게 해주기 전에 어른들이 미리 만나야죠. 바깥에서 만나도 되는데 변호사 입회하에 만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순이나 남동생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다시 조카와 상의해야죠. 다만 조카 입에서 만나고 싶다는 말 먼저 나오기 전에는 푸시하지 마세요. 한창 예민할 나이라 안쓰럽네요. 두 번째 사연. 서로 식탐이 많다고 하는데 판단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 치졸하게 먹는 거로 싸우게 되어 지금까지 냉전 중입니다. 서로 네가 더 식탐이 많아서 그렇다며 다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부터는 상황 설명입니다. 아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타코가 먹고 싶다고 해요. 아내가 피자 라지 한 판과 타코 3조각을 시켜서 나눠 가지자고 제안을 했지만 너무 많을 것 같다며 남편이 거절했어요. 남편은 피자나 타코 중 한 가지 메뉴만 먹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 의견에 따라 타코와 브리또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양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한 아내는 집에서 칩과 아구포를 꺼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는데 남편이 타코 3피스 중 2조각을 먼저 우걱우걱 먹고 칩을 2개씩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맥주도 한 캔씩 따르려는 걸 남편이 너무 양이 많다며 한 캔으로 둘이 나눠 가지자고 했지만 결국 양이 적어 한 캔을 추가로 따게 되었죠. 아구포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입니다. 아내는 탑 한 개만 먹고는 배가 안 차고 브리또볼은 채소를 제외하면 새우 토핑 8개밖에 들어있지 않아 나눠 가지기엔 양이 적으므로 채소 위주로 먹어가면서 꺼내온 안주로 배를 채우자고 생각했죠. 맥주를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 남편이 잘라놓은 아구포의 3분의 1가량을 한 움큼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먹을 게 많이 없어지자 냉동 돈가스를 튀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식탐이 너무 많다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나빠져 남편에게 당신이 꺼내놓은 안주를 2개씩, 3개씩 집어먹는 것도 모자라 한 손에 가득 쥐고 한 번에 먹어 나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말했죠. 남편이 오히려 너무 식탐이 많은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먹는 걸 감시하고 세고 있었다고 기분이 나쁘다며 그거야말로 식탐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양이 많은 게 당연한 거고 타코도 한 조각 더 먹은 것뿐인데 본인이 먹는 거에 그렇게 토를 달아야겠냐고 짜증을 냈고요. 여기까지가 상황 요약입니다. 누가 더 식탐이 많고 배려심이 없었던 걸까요? 댓글 부탁합니다. 후기. 많은 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의견은 아니다며 부정하다가 댓글이 점점 많아지고 대부분의 의견이 같은 것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네요. 결국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댓글 보기 전 회사 동료에게 추석 선물로 받은 마카롱을 꺼내놨었는데 12피스짜리 중에 벌써 8조각을 해치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씻고 나온 사이에요. 내 선물인데 내가 맛도 못 본 사이에 다 먹어버리냐고 한 소리를 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찰나에 이 글을 확인하고는 다행히 반성문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져온 거는 물어보고 먹겠대요. 제가 원하면 주문하는 양도 늘리고요.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것도 부탁했는데 그건 제가 너무 딴짓을 많이 해서 기다려보긴 하겠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은 자라온 환경 탓에 여자는 남자보다 양이 적다는 착각을 했대요. 시어머님은 과거에 살이 매우 많이 찌셔서 88 치수까지 입으시다가 독한 마음을 먹고 식단 관리를 해서 지금은 5566 치수를 입으신다고 해요. 시댁 갈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요새도 먹는 양이 개미만큼이에요. 시댁에서도 항상 뭔가 양이 부족했는데 빵 한 조각, 샐러드 치즈 몇 조각으로 때우거나 제가 뭔가를 사가면 반 정도 덜어놓고 상을 피거나 하십니다. 제가 더 먹고 싶다고 해도 이 정도면 됐지 더 먹으면 너무 과하다 하시고요. 그런 시댁 환경 때문에 남편도 인식이 잘못 바뀌었대요. 이젠 내 아내는 많이 먹는다, 내 아내는 양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대요.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 먹는 양은 늘어나서 다행이네요. 남편은 오늘 오전까지도 우리 아내는 양이 많으니까 이러면서 밥을 고봉으로 푸더라고요. 어제 댓글들 보고 반성은 했으나 삐쳤나 봐요. 참고로 키 158에 몸무게 50이고요. 가끔 더 먹고 운동 건너뛰며 50일까지도 가지만 항상 체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진 않았지만 뚱뚱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남달리 양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중고등학교 때는 선수로서도 훈련을 해왔던 터라 운동량이 많아서 양도 그만큼 커진 듯해요. 사실 제가 양이 많은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들 얼만큼 드시나요? 타코는 남편 만나기 전만 해도 3-4조각은 먹고요. 샐러드까지 먹습니다. 브리또를 먹으면 한 개 만족스럽게 먹고요. 피자는 한 판 라지 기준으로 3조각에서 4조각은 먹는 것 같아요. 치킨은 맥주랑 먹을 땐 퍽퍽살 위주로 4-5조각? 다리, 날개 빼곤 싹 다 제가 해치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편들어주신 덕분에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식탐 많은 사람 취급은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배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댓글에 먹는 거에 돈 쓰는 거 아까우면 눈치껏 적게 먹어야지. 지 양껏 마구마구 먹으면 와이프는 뭐 먹냐? 남편만 입이고 와이프는 주둥인가요? 배고파서 더 먹겠다는데 뭔 식단 타령이야? 그리고 쪼잔하고 치졸한 이 남자야. 거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와? 당신 식탐이 많아서 와이프 목까지 더 먹는 주제에 적당히 눈치껏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먹으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댓글이 남자는 돼지같이 다 먹어도 오케이고 여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먹어야 식탐이 없는 건가요? 식탐남들 특징이 자기 입에만 중요한 걸 넣어서
남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둘 다 풍족하게 먹을 만큼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자랑 타코랑 같이 시키면 될걸. 굳이 우겨서 타코만 시킨 건 와이프 입에 들어가는 게 매우 아깝다 이거입니다. 그 남자가 저렇게 먹는 거 상상만 해도 역겨워서 소름 돋네요. 다 먹고 모자라면 뭐라고 하세요? 이거 보라고 모자라지 않느냐고. 그동안 당신이 먼저 다 먹어서 모자란 거 모른 거라고 째째하게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적게 못 시킬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